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 그리고 코스닥은 3.0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자산시장하고 이 실물 경기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특히 주식시장 쪽으로 거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물 경기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택도 없이 가다 보니까 거품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동안 갔던 게 이 거품이 꺼질까봐 투자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만 이야기되면 이 자잘한 이 흐름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자,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중앙정부, 중앙은행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죠. 이런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나 중앙은행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괴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 연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채권 매입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기업들 파산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산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파산이 되면 이 실물 경기가 더 안 좋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파산을 막는 게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낫다 이거예요. 파산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튼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산시장을 부동산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계속 놔두기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 상태 그대로만 해도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파산을 하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방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데 이게 거품이 터져버리면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실물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자산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관계로 좀 배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실물 경기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품이 너무 과열돼서 뻥 터져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실물 경기도 좋지 않은데 자산 시장까지 터질까봐 이게 일단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계속 급등하는 것을 참 놔두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하기도 그런 참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역시 파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자산시장이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생겨서 거품 일어나는 것을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가 어쩔 수 없다라고 놔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이 급등락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돈이 계속 풀리면 풀릴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튼 지금 파산을 계속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는 건 언젠가 터지겠죠. 미국의 하이드 채권 자주 보여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데 이 파산 위험이 이 채권이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돈으로 파산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이걸 막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 경기가 이렇게 쭉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뭐 다행스럽게 살아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시 정말로 이제 파산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를 제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 다시 크게 상승을 하겠죠. 요것 때문에 이런 파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13% 정도까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졌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굉장히 높아졌죠. 예전 같으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파산을 시켜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춰버렸죠. 낮춰버렸는데 지금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자산시장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실물 경기하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거 현재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시장이 급등하기 때문에 위에서 돈 번 사람들이 뭐 소비도 좀 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거품이 일어나서 파산을 해버리게 되면 실물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것도 파산이 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인플레이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용인을 갖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언제까지 연준에서 저렇게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자산 시장이 급등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지 참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튼 지금 연준에서는 어쨌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렇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여튼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리는 큰 흐름은 이거예요. 지금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거품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품 커지는 거 용인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할지는 잘 몰라요. 이걸 갖다가 터지기 전에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가 좀 되어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정말 연준이나 또 뭐 각국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정리되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라 생각하고 있지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산시장, 주식시장 더 오르는 것이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오늘 시장이 하루 올랐다, 뭐 하루 내렸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되면은 딱 보고 있다가, 더 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너무 하루하루 급등나게,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게임스탑 때문에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죠. 공매도는 얍실한 거잖아요. 없는 주식을 파는 것도 얍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진짜 골 때리는 짓을 했다 아닙니까? 게임스탑 주식이 이렇게 오르자 이 완전 골 때리는 짓을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보고 너희는 주식 거래하지 마 하고 공매도 하는 애들 보고 너희는 주식 거래해라.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저 공매도로 가는 것은 억지로 넣은 겁니다. 대단한 그 농산물, 선물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실제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 집이 과수원을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뭐 한 6, 7, 8월 달 이때부터 사과가 나오면 요 기간에 농사를 짓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 오셨어요. 와서 뭐 가을쯤 수확기가 되면 이 사과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삭게 하고 얼마 하는데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물이잖아요. 실제 여기 상품을 인도받기 전에 얼마의 가격이 확정적으로 다 거래하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넣어서 없는 주식들을 팔면서 막
돈 장난짓을 좀 했는데 극하다가 이번에 돈이 많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왕창 당해본 겁니다. 시장이 원래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개인들 뭐 이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저거 돈벌이 행물 놓고 만든 시장이고 개인들 돈 속속 빼먹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저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미친 짓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주가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 보고 너거는 팔지 마라 하고 저거는 팔아보고 이런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이 난리 난 거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뭐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노? IMF에서 하락했니? 많이 이런 또 헛소리를 직접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시장이 참 기울어진 건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반대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좀 벌어도 작작 헤쳐머야지 너무 많이 헤쳐머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우스운 짓을 하면서 대단한 논문 같은 거 갖다 대놓고 이 새끼들 진짜 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자산 시장이 이게 이렇게 급등한 게 맞아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올라요. 그럼 공매도를 하면 중간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크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요 기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법니다. 다 물량을 다 털어버립니다. 다 털어버리고 저거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고 공매도가 중간중간에 사실 어느 시장에도 있지만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은 창대하다 많이 올랐다 해서 공매도가 있어서 자본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짓을 하면 이런 논문은 나도 쓸 수 있어요. 꼭 뭐 박사 달아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무슨 박사가 이야기했다. 어디서 이야기했다. 연구 결과 공매도는 시장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찌라를 하면서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그런 애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새끼가 거짓말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시시 쪼개면서 거짓말 한다. 진짜 그거는 옆에 가서 밤낮에 한 대 날려보고 싶죠. 근데 꼭 그런 새끼들이 변호사 쓰고 뭐 쓰고 법 따지고 지랄뱅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저는 뭐 힘없는 개인이고 오히려 뭐 이왕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때 물량을 더 사지 뭐 이렇게 저는 대응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의감 넘치시는 분들께서 야 이제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회가 다니면서 요새 공매도 분위기 띄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좀 쫄였는지 오늘 신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저기 게임스탑 당하는 거 보고 우리 한국 셀트리온 야 오늘 겁먹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우리 한국도 이 셀트리온 옛날에 난리 났었다 아닙니까? 공매도 때문에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렇게 난리 났었는데 잘해먹죠 그동안.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타겟 잡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이 꼬마 같은 사람이 돈 법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분명히 공매도는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이 하락할 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공매도 하는 놈들 때리지기자 하면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셀트리온을 타겟으로 잡는다 하면 이 종목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여기서 사서 이까지 오늘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간에는 주가 오를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요 분위기에 편성해서 난 요때 주식을 사가지고 요때 팔아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항상 다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막 긴 게 들겠죠. 그러면 중간에 긴 게 어느 순간에도 계속 긴 게 들 수 있죠. 긴 게 들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 힘이 약해질 거잖아요. 이 상승하는 힘이 약해지고 주가는 고골아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돈 버냐면 이런 사람들이 돈 법니다. 미리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이든 뭐든 미리 공매도가 예상되는 종목도 내가 들고 있었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우리 종목 공매도 세력들이 죽이자 하면서 막 산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그냥 내가 한 것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 종목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하는 놈 때려 죽이자는 그 마음으로 돈이 들어온다 합시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기업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게 거품인 겁니다. 묻지마요, 묻지마. 묻지마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러면, 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식 내가 더 사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면, 적당하게 파십시오. 적당하게 팔아서, 이 꼬마처럼 활짝 웃는 게 좋습니다. 괜히, 저기 있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는 꼭지에 물립니다.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 경찰하고 지금 그런 거 많이 없지만 저 대만 학생들하고 서가지고 있다가 나가자 했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른 애들 한 발로 뒤로 다 물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는 다 뒤로 가고 내 혼자 또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총알바지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 논란이 일어나서 우리도 만약에 저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 꼬마처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투자하는 세력이라서 지금 연기금은 아직도 비중 조절 중이잖아요.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금융투자 쪽은 변동성 투자하는 거라서 내일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기금 내일도 팔 거고 금융투자 내일 팔면 그냥 오늘 세력들이 매수해서 올랐다면 세력들이 내일 매도하면 그냥 내일 가는 거라서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변동성 지표 보면 오늘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최근 4거래일 동안 한 80종목 정도 이렇게 변동성 지표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고점을 예상하고 좀 조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든 조정 예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이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좀 한 매치 떨어졌으니까 지금 반등하겠지 싶어서 바로 매수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냥 좀 더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건 다 이렇게 보면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다 떴습니다. 떴는데 유일하게 한스 바이오 매도는 이게 뭐냐? 한스 바이오 매도는 상승 반전 신호가 떴어요. 이야, 그래서 이런 상승 반전 신호가 떴을 때 일단 수급 분석가 텅 비는 걸 봐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한서 바이오메드. 그래서 저 떴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충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2020년도 있죠. 올해 요게 3분기부터 해가지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좀 그나마 괜찮은데 올해부터 적자가 났어요. 왜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재무 상태를 보면 이래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투자를 2019년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적으로 갑작스럽게 285억 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백발백중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 봐도 이 회사에서 돈이 들어온 게 요거예요. 그냥 40억, 60억 이 정도인데 재무활동으로 285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백발백중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으면 공시를 보면 되지요. 그때 비슷한 공시를 딱 보면 있죠. 보면 여기 있네요. 저기 9월달 여기 보면 국내 사모 12 전환 이런 거 있죠. 추가 상장이 되고 요거는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있죠. 이거는 제3자로 사모펀드한테 유상 배정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쭉 이래 보다 보면 전환사채 추가 상장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불성실 공시 또 단기로 또 돈 빌렸어요. 올해 이거는 3분기 적자 나다 보니까 저렇게 했겠지요. 또 그리고 3분기 적자 나다 보니까 계속 그 재무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보면은 대비사가 왜 바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불성실 이런 거 전환사채 희한한 거 있죠.
생산 중단, 소송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 상승 반전 신호가 뜨고 해도 이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이게 보조지표 보고 했다고 해서 당장 내 기계적으로 매수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꼭 재무 상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이렇게 28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요 중에서 오늘 28개요. 그런데 지금 요 파란 종목은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인 종목이라서 안 되겠죠.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잠시 살펴보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요 종목 보면 지금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요게 요 표시를 죽이면 플래너에 원래 참모 신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플래너에서 보조지표 같이 보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참모들이 요새 매도하고 있고 이래 돌리면 이때 지금 이때 변곡점 찍었구나. 아직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0이라서 접근하기 곤란하구나. 참모들도 다 팔고 있구나. 이 종목은 못 본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도 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참모들이 요때 매수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이때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조지표 같이 보면 지금은 아직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구나. 그래도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굳이 다른 종목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도 이 종목 가지고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아이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라서 안 돼요. 보면 참모들이 이때 매수해서 매도했고 안 됩니다. 신풍제약도 안 되고 두산중공업도 지금 이렇게 참모들이 지금 매도 진행 중이고 이때 변곡점 다 찍어놨다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대우도 지금 좀 그렇죠. 미래에셋대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LG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밑에 이런 데는 몰라요. 이런데 수급 분석비 검색으로 검색이 됐다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오늘 장마치고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하고 또 그리고 이 한서바이오 매도처럼 이런 종목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래 굉장히 큽니다.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내렸다가 정신없어요. 그런데 저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거품이 겁이 나요. 부동산과 이 주식시장 거품이 엄청 겁이 나요. 그래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불평등이 더 커지고 세상이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겁나는 거예요. 이게 1등 고민. 그 다음에 2등 고민은 이 자산시장 거품을 이대로 과연 놔둬도 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터지면 진짜 답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간의 서로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진짜 골치 아픈 거고 이것도 골치 아픈 건데 다 골치 아픈 거라서 딱 이 양팔 저울에 딱 놓고서 멋이 중한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거품 용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런 거 조금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크게 이 정도만 체크 좀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급등락 한다고 해서 울거나 웃거나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식 투자는 하루하루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고 요즘 보면 20대 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20대는요 가능하면 저도 카페에서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20대는 뭐 하냐면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10대 이런 기간은 이 사람들이 30살 살고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게 80살이다 합시다. 다 80살까지 산다 하면 대충 이까지 살았어요. 이까지 살았기 때문에 돈도 좀 벌고 해야 됩니다. 몇 년 안 살면 죽었기 때문에
그 20대는 아직 앞날이 창창합니다. 이렇게 앞날이 창창해요. 그 주식 투자한다고 20대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10억 들고 하면 또 하락한다. 그것도 아니잖아. 기껏 해봤자 100만, 200만, 300만 원. 엄마 돈 좀 주고 500만 원, 뭐 1000만 원 들고 하는 애들 건데 1000만 원도 많을 거다 아마. 한 10억, 20억 들고 하면 그냥 하락한다니까. 근데 100만, 200만, 300만, 50만 원 이런 거 들고서 하루하루 돈 따먹게 한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20대는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테크를 잘 해도 좋은 직장 가지거나 아니면 좋은 전문직을 가져가지고 소득을 많이 번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연봉이 3억입니다. 이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이 3억 버는 사람 이 따라가려고 10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뭐 20대 전기간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20대 한참 공부할 때는 한 2년 정도는 진짜 하루 4시간만 자고 공부만 했어요. 저 때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20대가 뭐 대단하게 5만원, 10만원 따먹게 한다고 주식시장 까짝까짝거리고 스마트폰 까짝까짝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든 자격증을 공부하든 뭔가를 공부하든 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그런 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꼭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묻어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하나 묻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거나 뭔가 큰 앞으로 이제 중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직장이든지 전문직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나 만들어 놨는 게 중요해요.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택도 없이 어찌 주식도 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갖다가 자기 발전에 투자하지 않고 이렇게 돈 따먹게 한다고 낭비를 해버리게 되면 그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이거 제가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런 시기가 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 5년, 10년 동안 20대는 뭐한 짓이냐고 이게. 돈 따먹게 하다고 5년, 10년 보내본 거예요. 그건 지한테 머리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 궁백기가 생겨버린다니까. 진짜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던 사람들 열심히 살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이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밖에 나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거지. 나라가 가난해 보세요. 밖에 가면 여권 꺼내도 대접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밖에 나서 대접받고 하는 거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이만큼 끌어당겨 올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내 권리 찾고 있는 거라고.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